there are clearly people who make choices which reflect pure evil. In my view, this heads the list. 1993년 8월 2일, 그날 오후 4살짜리 아이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This was an exercise which had its very point and purpose in killing. 머리는 부서질 정도로 내려쳤고 목에는 잔혹한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흩어져 있었고 붉은 음료는 상처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운동화 한 짝은 왼손 옆에, 다른 한 짝은 오른손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앳된 얼굴의 한 소년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All rise. To pick this up and throw this down on a little boy's head.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처벌 실화냐? 피해자는 데릭 로비, 4살짜리 티볼 선수였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방망이를 잡으면 누구보다 진지했지만 공을 치고 나면 금세 해맑게 웃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보나의 작은 시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활발했고 누구와도 금세 친하게 지내는 아이였죠. 사건 당일 아침, 그날은 마을 공원에서 운영하는 여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이들이 모여 야외 놀이를 하고 점심은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어린 동생이 유난히 보채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달래느라 손이 묶였고 공원까지 데리고 갈 시간이 조금 촉박해졌죠. 공원은 불과 한 블록거리, 차도도 없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데릭은 그 길을 잘 알고 있었고 늘 엄마와 함께 걸어서 가던 코스였죠. 그러자 데릭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살밖에 먹지 않아 혼자 보내기엔 어린 나이였죠. 그래도 눈에 익은 길이기에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몰랐죠. 그 작고 당당한 뒷모습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 데릭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죠. 그 불길한 기운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에 아이의 엄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데릭은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마을 전체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집과 공원의 중간, 잡초와 나무가 뒤엉킨 작은 숲속에서 데릭 로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머리는 커다란 돌에 맞아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목에는 졸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음료는 상처 위에 부어져 있었습니다. 운동화 한 짝은 몸의 왼쪽, 다른 한 짝은 오른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찰도 범인은 외지에서 온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용의자가 나타났죠.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선명한, 마을에서 잘 알려진 13살 아이 에릭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스스럼 없이 경찰들에게 말을 걸었고 마치 이 사건을 돕고 싶다는 듯 자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저 호기심 많은 아이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범행 현장을 직접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릭이 흰 티셔츠를 입고 점심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의아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 피해자의 소지품과 복장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그 소년에게 자전거를 타고 데릭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장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재연에 응했고 심지어 웃음을 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주장한 위치에서는 데릭의 모습이 보일 리 없었던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빽빽했죠. 이건 단순한 기억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지켜본 가족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그를 불러 앉히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At one point he turned and told me that he did it. I asked him why and he just kept saying I don't know and he cried. 마침내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에릭 스미스. 그런데 13살의 앳된 얼굴을 가진 소년이 범인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에릭 스미스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you were doing that, was that something that gave you a good feeling? Answer: At the moment, it did, yes. Question: But why do you think that was? Answer: Because instead of me being hurt, I was hurting somebody else.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빨간 머리와 주근깨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친구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Growing up, I was always picked on, disrespected, made fun of. Eric was tired of being the victim in his mind, and he wanted to see what it felt like to be the victimizer. 뉴욕주 법에 따라 13살의 에릭 스미스는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사건 현장의 사진과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He was about that tall, weighed 40 pounds. He lived 4 years and 10 months, and that person killed him. We will prove
beyond any doubt that on August 2nd, 1993, in the village of Savona, here in Steuben County, Eric Smith choked and battered the young life out of Derek Roby. Eric tells us that he squeezed harder for 30 seconds. And then there was no noise. 변호인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에릭이 간헐적 폭발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순간적인 분노 조절 실패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To pick this up and throw this down on a little boy's head. And picture a child that size picking up a 26-pound rock and throwing it onto Derek Roby, onto his head, another heavy rock onto his chest. What does that reflect about his mental state? What does that reflect about his emotional state? 그는 어린 시절부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습관이 있었고 학습 지연과 언어 문제, 지속적인 따돌림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충분히 알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고통을 줬다고요. 배심원 평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So you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murder in the second degree? Yes. Is that unanimous? Yes. Eric Smith was sentenced to 9 years to life in prison. 결과는 만장일치. 2급 살인 유죄. 판사는 이것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9년에서 무기징역. 그 순간 피해자 가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에릭 스미스가 수감된 지 9년. 2002년 그는 첫 가석방 심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위원회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죠. First time before the parole board. Denied. We knew the first one was coming, but then after that, we got to do this every 2 years. Second time for the panel. Denied. That one, Daddy! 2006, parole denied. 2008, parole denied. 하지만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거절. 그는 2년에 한 번씩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사회에 여전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매번 편지와 영상으로 위원회에 탄원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You can label me a monster, a cold-blooded killer. I don't care what the name you give me. Doesn't mean that that's who I am. 2014, 2016, 2018, denied, denied, denied. I can live in society and function as any other normal individual. Ooh, that last sentence. 계속해서 그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죠. 에릭은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종교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죠. 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약혼자는 법률을 공부하던 중 청소년 범죄와 교정 제도를 조사하다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신이 오가다가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들에게 통했던 것일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겁니다. Breaking news. The Savona man who killed a 4-year-old boy in 1993 has been granted parole. 소식이 전해지자 서보나 마을은 들끓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그를 다시 마을로 보내지 말라고 외쳤죠. 논란이 커지자 교정 당국은 에릭 스미스를 뉴욕 퀸즈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마을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 사건을 맡았던 존 터니 검사는 여전히 그를 위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13살 때 사람을 죽였고 그 순간을 즐겼다고 했죠. 그런 성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국 도박입니다. I was afraid then, and frankly, as I sit here now, I think that Eric Smith may very well have done it again because it was such a positive experience for him. It made him feel good. He got a lot out of it. Had he not been identified, he wouldn't have paid a price. 28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에릭 스미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위험한 도박을 한 걸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t the end of the day, still a little bit of a gamble. Oh, no, it's a huge gamble. This parole decision is a high-risk enterprise, to be sure. 처벌 실화냐?